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우리 시장은 그래도 다시 한번 견조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양시장 장 초반에는 미증시의 영향을 받는 듯 했지만요.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마감 상황 지수부터 살펴보면요. 오후장에 힘을 받아가면서 코스피 2640포인트 선을 회복을 해줬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하는 흐름 속에서 오후장에 기관이 또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종목들도 상승세를 가져가 줬습니다.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위주로 해서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해줬는데요. 770포인트 회복해주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바이오주들, 게임주들, 금융주들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3거래일째 출회되고는 있지만요.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주면서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나란히 4%대 상승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뉴욕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극심한 변동성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하락 전환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전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였는데 하락을 중단하고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도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볼 포인트들 하나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일 마감한 시장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정리를 해보면서 개장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또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살펴보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과 그리고 종목명은 방송 중에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면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전략 그리고 실시간 가이드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전거래의 마감 상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원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오지영 캐스터입니다. 어제 우리 국내 마감 상황부터 간략히 복귀해 볼까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부족했지만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약화되면서 오랜만에 우리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바이오주와 게임주 등이 상승세 보였는데요. 먼저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강보합권에서 2640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26% 상승한 771포인트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2,400억 넘게 매수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전환했는데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팔자세로 돌아오면서 개인은 5거래일 만에 팔자세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100억 넘게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전날 국내 핫 이슈도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상이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8일에 양측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종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감에 따라 재건주와 화학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특히 대동기어가 전장 대비 15% 넘게 오르면서 25,250원에 장 마쳤고요. 52주 신고가도 장중에 경신해줬습니다. 이 외에도 HD 현대건설 기계와 전진기계 건설 로봇 등도 상승했습니다. 또한 롯데케미컬과 하나솔루션 그리고 금호석유 등 화학주도 상승했습니다. 종전 후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리면서 우리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러시아의 값싼 원유를 수입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때문에 원가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전력 설비입니다. LS 일렉트릭이 삼성물산과 함께 미국 내에서 에너지 신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글로벌 ESS 전력을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이러한 소식에 전력 설비 소비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 보였습니다. 에이텀이 15% 가까이 올랐고요. 재룡산업과 위너스 그리고 세명전기 등도 상승세 보였습니다. 전날 핫이슈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혼조세 보였지만 일부 업종들에서 강세 보였습니다. 금융 쪽과 제약 그리고 IT 서비스 쪽은 강하게 빨간불 켜줬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은 엇갈린 흐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하면서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고요. 다음으로 기준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꼽히는 제약 쪽에서 셀트리온이 8%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3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점이 호재로 작용했고요. 이번 연도에는 매출 목표를 5조 원으로 기획하면서 주가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IT 서비스 업종도 살펴볼 건데요. IT 서비스 업종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카카오가 6%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카카오가 오픈 AI 협력사와 협력한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42,1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등도 카카오 그룹주 같이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 쪽에서는 실리콘2가 23% 급락했는데요. 작년 4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간판 미증시도 체크해 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또 혼조세로 장 마쳤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에 따른 기대감에 주가 장 초반에는 상승세로 출발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관세를 25% 부과한다는 소식에 우리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합권에서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0.4% 약보합으로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막판에 상승하며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M7 종목들 중에서는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구글이 약세 보였고요. 나머지 M7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장 대비 4% 가까이 올라주는 모습인데요. 덕분에 브로드컴도 5% 넘게 상승하면서 반도체주와 기술주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가 4% 가까이 하락한 모습인데요. 전날 8% 급락한 데 이어서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반감을 일으키고 있고 또 여전히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데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비 방어주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최근에 불안정한 시장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또 안전 자산을 추구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제히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M7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미국에 부진했던 시장이 보이면서 우리 지수가 지금까지는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시장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오지연이었고요. 시그널들 포착해 보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목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에릭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에릭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비 든든하게 해보실 분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여러분 미증시도 이제 중요한 일정들을 소화를 해가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 지표 발표들 그리고 기대를 했고 또 우려가 섞였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나왔죠. 그러한 측면에서 미증시 자체도 일정 구간 지지를 받으면서 위쪽으로 가는 흐름인데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에 이어서 상승장이 이어진다 했을 때 수익을 보지 못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정보들 챙기셔서 모두 함께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네, 뉴욕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트럼프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일 밤 변동성 굉장히 심했던 뉴욕 증시도 정리를 해보고 엔비디아 실적, 앞으로의 상승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엔비디아 기대감,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혼조 마감을 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장 초반 그리고 장 시작 전부터 이미 미국 감세에 대한 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뭐 아시다시피 미증시가 최근 3거래일 연속 급락을 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생겼죠. 네.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 반등과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을 명분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이후에 또 악재들이 나와주면서 증시 자체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죠. 또 빅테크 관련주들도 일부 주가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여전히 변동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또 중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발언과 또 유럽연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25%가량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시장에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그래도 또 긍정적인 건 신규 관세,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신규 관세는 또 4월까지 또 유예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말 이 발언에 따라서 하나하나 또 상승분을 보였다가 반납했다가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네. 그리고 미증시 자체도 변동성 자체가 초반에 보여줬던 이 관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반응에 비해서 조금은 완화가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내성이 생겼다 할 수 있겠고 국내 증시 특히나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워낙 악재를 단기적으로 많이 맞이했던 국내 증시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관세에 대한 흐름도 이슈가 나왔을 때는 흔들리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견조하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캐나다, 멕시코 관련된 관세 유예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미증시에도 전일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EU에 대한 또 25%가량의 관세가 또 유예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증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요인인데 그간 트럼프가 이렇게 유예를 통해서 협상에 또 요소로서 이용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는 조금은 열어두고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시황들도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그래도 예상치에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예상치 또 상회하는 네. 결과를 내주었죠. 네. 가이던스도 역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또 발언을 하고 젠슨왕 자체가 이런 딥시크 이후에 첫 실적 발표라고 했을 때 조금은 자신감 있는 듯한 스탠스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결국은 주식 그리고 주가 반응을 봐야겠죠. 그러한 부분들 조금 뒤 이어지는 이슈 순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목하시면서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황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개장 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계속해서 눈치를 봤던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일부 뭐 경계심과 관망세를 보이는 듯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죠. 최근에 일부 자리를 잡으면서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상치 상에 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결론적으로는 매출이 78% 증가를 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꾸준히 이런 AI 밸류체인 그리고 산업적인 부분에서 계속되는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물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부 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AI 산업 여전히 견조한 산업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특히 국내 관련주들 주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죠. 여전히 눌림목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대 아래쪽에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이러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명분으로서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죠. 딥시크 이슈 이후 처음으로 발표가 되는 실적 발표였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그래도 AI 관련해서 앞으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견조하다라는 시각들이 대부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에선 그럼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거고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반도체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많지만은 네.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 밀접한 종목들 두 가지 정도 살펴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유망하게 보는 종목도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HPSP 마지막으로 VM 세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하이닉스의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장기 이평선 위쪽에서 안착을 하면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20만 원 위쪽에서 머물러 있는 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저항대인 22만 원대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주가 자체도 1%대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뭐 다시 한번 미증시의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현재의 행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 22만 원대 돌파 시도가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반등 그리고 긍정적인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22만 원대를 하단으로 하는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특히 하이닉스도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여유롭게 보시고 뭐 관련해서 상승을 하는 흐름 속에서도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에 좀 더 무게를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속에서도 일정 구간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유리한 구간을 챙길 수 있으니까 뭐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도 그렇겠죠. 일정 부분 저점을 확인하고 높여가고 있으니까 긍정적이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HPSP 주가 흐름을 보셔야겠죠. 계속되는 반도체 관련된 우려와 AI 관련된 또 산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부정적인 이슈들이 작용을 하면서 여전히 장기 이평선 아래쪽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해서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지만 어쨌든 35,000원 부근의 장기 이평선 가격대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상승을 했을 때에 단기적으로 35,000원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한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35,000원 돌파 이후에 안착을 하는지 여부가 추세를 돌리는 변곡점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또 재료가 많고 주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또 어쨌든 매물대를 소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35,000원대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은 유리한 구간들 또 포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VM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하이닉스의 또 장비들을 공급하면서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실적이죠. 여전히 적자 상황인 실적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의 이 실적이라는 명분 자체가 반도체 전반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고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VM 현재 여전히 가격 메리트 그리고 저점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굉장히 또 매물대가 부담되지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겠죠. 한번 주목해 보시고 오늘 흐름 속에서 이후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 보신다면은 이 VM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공개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나타난 것이 투자자들을 또 안심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슈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정말 많지만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 3가지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SK 하이닉스와 VM 현재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점 메리트에서 또 치고 갈 수 있는 종목 VM 골라주셨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보실 수 있는 분들 이 2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PSP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재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대를 소화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안착을 하는지 또 체크할 구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간들, 타점들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반도체 관련해서 좀 제대로 된 종목,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공략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타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에서 가이드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앞으로 상승장에서도 또 조정하는 장에서도 대표님께서 다양한 전략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제 2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이슈 어떤 테마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뭐 전력 설비 관련되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시 한번 제기되는 이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오늘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를 봤을 때 AI 밸류체인이 견조하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명분으로서 추가적으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이런 빅테크들을 대표적으로 메타가 있겠죠.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서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고 뭐 미국 정책 자체가 스타게이트를 또 이어나가면서 이런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수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굉장히 실적적으로 성장세를 만들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할 수 있는 전력 설비주들 지금 또 다시 한번 시장 순환매 속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죠. 분명히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서 기업들의 그리고 종목들의 재료를 디테일하게 살펴보신다면은 전력 설비 관련해서도 충분히 종목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번째 개장전 이슈 전력 설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부터 메타의 데이터 센터 건립 그리고 AI에 대한 탄탄한 수요를 본다면 결국은 전력 설비와 함께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탄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 만큼 전력 설비 관련주들 미리 내 포트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또 관련주들 찝어 오셨습니다. 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각기 다른 종목 3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업종 전반적인
전반적인 상승이다라기보다는 종목 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도 종목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이전과 조금 차별화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을 정말 잘 선별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 종목 한국전력 그리고 대한전선 마지막으로 일진전기 세 가지 종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한국전력이죠. 최근 굉장히 또 전기세 인상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장기 이평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급등을 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고점 저항대까지 도달을 한 모습이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또 진입을 한다 했을 때에는 가격 메리트가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전력의 움직임을 또 주목을 해보는 한편 우리가 노릴 수 있는 후발주도 살펴보는 또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전력설비주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한국전력과 굉장히 판이한 주가 흐름이죠. 추세가 꺾이고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장기 이평선 부근이 현재 구간 12,000원 구간이 그간 견조하게 또 유지를 해왔던 구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전력설비주들의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와준다라면은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보고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갈 때 매물대 소화가 관건이 되겠죠. 개파락을 했던 구간 돌파 시도를 했지만 다시 한번 밀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13,000원, 14,000원 구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올라가는 흐름들 혹은 위쪽으로 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소화를 하는 과정들 정도는 확인을 하고 또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이런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서도 조금은 여유 있게 볼 수 있고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추가적인 하방도 열어두시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굉장히 유리한 구간에서 마무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어쨌든 최근에 좋은 흐름을 깨고 추세가 이탈된 모습이죠. 저항대 개인적으로 봤을 때 3만 원대 부분은 지켜줘야 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이탈이 나오면서 조금은 위쪽에 매물대가 부담스러운 흐름이 연출되었습니다. 다만 이 종목 특성상 또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되었을 때 주가 흐름이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래쪽에서 이평선 기준으로 61선에서 머물러 있는 구간인데 오늘과 같이 AI 밸류 체인 전반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1월 22일 10%대 이상 상승을 했던 흐름과 같이 강한 흐름을 연출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 회복과 함께 고점까지도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 선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드린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은 필요하신 정보들 그리고 내용들 공유하겠습니다. 참여하셔가지고 어려운 부분들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최근 AI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의 핵심, 전력과 전력 설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도 전력망 확충법이 통과가 되기도 했고요. 메타가 세계 최장 해적 케이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관련주들 움직임 나오고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살펴볼 만한 종목들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 최근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는데 현재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후발주를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대한전선 지지만 받아준다면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도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종목인데요. 최근에 앞으로의 흐름들 또 지켜보시면서 오늘장의 공략 포인트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진전기의 경우 최근 좋은 흐름을 깨고 추세가 이탈된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오늘장에서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오늘장에서 움직임들 또 시그널들 포착을 해보시면서 정확한 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내가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요. 대표님께서 잡아주시는 가이드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물론 자세한 가이드들 드리고 있지만요. 방송 이후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장에서 대응을 맞게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하락 전환하면서 0.32% 약세 263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773선에서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상승 전환을 소폭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일부 제약바이오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도 삼성 인수설과 함께 크게 움직였던 클래시스 오늘은 소폭 빠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빠져나가 주고 있습니다. 어제 소폭 돌아와 줬던 기관도 코스피에서 역시나 다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오늘도 역시나 개인이 주도하는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전일 미증시가 또 겪었던 혼조의 흐름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흐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기 위해 일부 해석을 하는 과정이다 보여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들 그리고 상승의 명분이 더 많이 섞여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지켜보시면은 긍정적인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을 소화하는 모습에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지만요.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 포착 종목 꼭 주목하셔야 한다는 이유가 있죠. 또 지난주에도 그리고 매번 또 방송에 나오시면서 다양한 또 상승 종목들을 또 가져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기대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또 최근에 또 수익 리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유일 로보틱스를 들고 오다가 다른 거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견조한 흐름 그리고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는 흐름을 이용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우주항공 여전히 유망하죠. 유망하고 그러한 흐름 그리고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종목의 주가에 가장 잘 반영이 되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딱 저점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해서 장기 이평선 아래쪽에서 지지를 받고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 뭐 기간적으로 봤을 때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고 다음 라이브에서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매수가 41,000원입니다. 잘 못 찾으시겠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워낙 지금은 위쪽에 가버렸기 때문에 매수가가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강한 흐름을 연출했죠.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을 굉장히 선호하고 잘 선별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할 수 있는데 58,300원 고점 이후에 일부 눌림목을 연출하고 있죠. 추가적인 상승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세트랙 I의 주가 흐름이고 우주항공에 대한 산업 모멘텀 고려했을 때 지금이라도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증시 뭐 흔들림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해볼 만한 시장이었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있지만 저는 해볼 만한 시장이지 않나 보고 있고, 뭐 언제 국내 증시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최근 올해 들어서 상반기 들어서 치고 올라가는 상승장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수익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크게 수익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악재를 소화하면서 눌림목 그리고 박스권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증시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어려운 흐름이 있더라도 이런 종목들 여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오늘 또 이런 세트랙 I와 같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자세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리 시장이 잘 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다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 많이 드실 텐데, 시장이 어려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든든하게 또 수익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고점에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세트랙 I 살펴주셨는데 여유 있게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한 종목에서만 고점 기준 42%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까지 재료가 여전히 강합니다. 이런 종목들 미리 또 선심해 두셔서 저점에서 여유롭게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에릭 대표님께서 이런 종목들 정말 잘 선별을 해주시거든요. 나도 이제 이 종목은 이미 올라갔지만 이제 시장에서 새로 잡아볼 수 있는 세트랙 I 같은 종목을 새로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까지 앞으로의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에서 바로 지금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QR코드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분 안에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곧 힌트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여유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에서 오늘은 또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섹터는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하이닉스도 그렇고 양전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반도체 집중해 보실 겁니까? 그렇게 하셔서는 항상 엇박자가 나면서 증시 자체가 상승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종목은 가지 못하는, 그리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나는 물려 있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선취매를 하고 눌림목을 공략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기회를 주고 있는 조선 기자재 중에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재료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국방장관이 군함이 또 미국에서 굉장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월 중에 한국 방문을 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방한했을 때의 한국 조선업계와 이런 군함 건조에 대해서 그리고 유지 보수에 대해서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슈가 나온 뒤에 진입을 하면 늦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쫓아 들어갔을 때에는 고점에 물려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매물을 출회할 때 여러분들은 물려 있는 상황이 또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부터 좀 주목을 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록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 조선 기자재 섹터가 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제 말 좀 들으시고 지금 반도체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미리 선침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전체적으로 미국이 이런 유지 보수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말하면 괴멸적인 상황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을 배제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그리고 일본밖에 없다고 했을 때 한국 기대감,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는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조선 기자재 종목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들이 수급이 쏠리고 이슈가 나와주면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한 핵심적인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핵심적인 재료는 수주 부분이겠죠. 수주 잔고 부분인데, 지난해 말 수주 잔고가 3조 4조 원이었고 올해 1분기 수주 잔고가 4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유지 보수 같은 애프터마켓 부분에서 매출은 지난해 대비 15%대 성장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미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슈와 동반이 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흐름까지 살펴볼 텐데, 일봉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8월 5일 또 블랙 먼데이였죠. 블랙 먼데이로 인한 급락 이후에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장기 이평선 지지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시켜줬습니다. 이후에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면서 최근에 이어졌던 조선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거래량을 보시면은 시장을 주도하는 그리고 주목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는 종목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강한 매물대와 함께 거래량과 함께 고점을 찍은 이후에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최근 신고가를 달성한 2월 14일 28,750원 달성을 할 때까지도 강한 흐름을 이어서 갔습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매물이 강하게 나왔죠. 조선 전반적으로 고평가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악재로서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누르게 하는 작용을 했는데, 지금 흐름이 중요하겠죠. 지금 또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긍정적인 재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또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최소 신고가 돌파 시도 정도는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돌파 시도를 이용해서 그리고 돌파까지도 기대를 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자세한 가이드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만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야 해드릴 수 있겠죠. 들어오셔야만 제가 준비한 가이드들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은 조선 기자재 테마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와의 군함 건조 그리고 유지 보수 부분에서 협력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을 3월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잡으면 늦는다, 미리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현재 지금 공략할 시점에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종목 중에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셨을 때 핵심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주셨는데, 지난해 말의 수주 잔고가 3조 4천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1분기 수주 잔고가 4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애프터마켓 매출까지 지난해 대비 15% 성장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종목에 대한 재료는 현재 탄탄한 상황이고요.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최근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신고가
신고가 돌파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미리 좀 챙겨가 보셔서 3월에 이슈가 나온 다음에 이때 공략을 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종목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시간 공략법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시작해서 방송 이후에 바로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아래에 팍스통신망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오늘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 장중 전략까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관련해서 관심은 갖고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렇게 재료가 탄탄하고 수주까지 탄탄한 종목으로 챙겨가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그널 포착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 잠시 살펴볼까 하는데요. AI가 포착한 이슈들 살펴보면요. 오늘 저희가 개장 전에 살펴봤던 반도체 가장 빨갛고 커다란 동그라미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관련해서 조선주들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전선주들도 오늘 빨간 불 켜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HBM, 전력 설비와 전선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 지금 현재 또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까요? 네, 먼저 반도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장전에 살펴봐서 예상을 할 수 있었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이닉스의 차트를 좀 주목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전반적인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하이닉스 차트 그리고 주가 자체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외국인이 또 들어와 줘야만 만들어지는데 개인적으로 장 초반의 움직임만 봤을 때에는 외국인 수금 자체는 오늘 미 증시에서의 엔비디아 주가 흐름까지 체크를 한 이후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접근을 하신다면은 일부 소부장주들이 유리하겠다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오늘 종가까지의 움직임을 또 하이닉스를 통해서 체크하신다면은 단기적인 방향성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 설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 장 초반 치고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도 상단에 대한 부담이 있는 구간이죠. 모습이 있고 갭 상승했던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견조한 흐름 속에서 오늘 장중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종목들 그리고 관련된 섹터 내에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보시다시피 각기 다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별이 또 특별히 중요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종목에 대한 선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장중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어떤 것들 좀 받아보실 수가 있죠? 네, 제가 최근에 또 지난주부터 이런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월요일 빼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에 4회 오후 5시에 고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최근의 특징주들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는 종목들도 결과가 잘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부 아쉬움이 있다 판단이 되어서 준비를 했고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결과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5가지 종목 중에서 4가지 정도 종목이 굉장히 견조한 흐름 그리고 급등을 하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고 있고 간단한 재료와 함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이드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흐름 속에서 챙겨갈 수 있는 정보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라이브 방송부터 다양한 부분들 또 대표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실시간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종목들 저희가 또 개장 전에 전력 설비와 반도체 관련해서 살펴봤었고 또 관련주들 살펴주셨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가이드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조선 기자재 이슈와 함께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만큼
유리한 자리에서 미리 잡아보실 수 있는 전략에서는 에릭 대표님께서 굉장히 유리하게 잘 공략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오늘의 시장 흐름 든든하게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